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의 한 대규모 재개발 조합 사무실 점거를 시도하며 업무를 방해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부산 모 재개발조합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업무방해 등입니다. A씨 등은 지난 4월 5일 재개발조합 사무실 점거를 시도하며 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 등 비대위 관계자는 용역 직원 10여 명과 함께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점거를 시도했습니다. 조합장에 대한 해임이 결정된 만큼 자리를 내려놓고 사무실을 비워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조합 측은 즉각 반발했고 결국 양측은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무실 유리창 일부가 파손되고 용역 직원 1명이 경상을 입는 등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확인한 뒤 수사에 나섰고 그 결과 비대위 측의 행위가 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사무실 점거하고 업무 방해한 거는 조합원도 있고 일부 용역 직원도 있고 나머지 그 부분에 수사를 지금 진행해요. 한편 해당 재개발 사업은 이른바 지분 쪼개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가 하면 배임과 도시정비법 위반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갈등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인조 꽃다발 속에 합성 마약을 숨겨 들여온 베트남 국적 유학생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비자 연장을 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 머물면서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겉보기에는 별다를 게 없는 인조 꽃다발. 꽃잎을 떼어내자 합성 마약이 액상 형태로 숨겨져 있습니다. 부산 본부 세관은 이 같은 수법으로 합성 마약을 밀수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 등 4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합성 대마 46병, 낙태약 59정 등을 인조 꽃다발에 숨겨 특송 화물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성 대마는 천연 대마의 성분과 비교해 최대 85배 이상의 환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낙태약은 국내에 정식 허가받지 않은 성분 불상의 약으로 구토와 창란, 미수가 출산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주문받는 방식으로 대구와 창원, 세종 등의 마약을 판매했습니다. 구매자들은 대부분 베트남 국적이며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했습니다. 세관은 실제 더 많은 양이 광범위하게 유통됐을 걸로 추정합니다. 부산 본부 세관 관계자입니다. 등록 포기하면 이제 그 연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고 누구한테 배송됐는지도 나온 내용들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많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구속 기소, 베트남에 사는 공급 총책 주범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특히 밀수에 가담한 베트남인 중 3명은 부산과 정북 등 대학교 유학생 신분으로 비자가 끝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일부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쉽게 돈을 벌 요량으로 불법 마약 유통에도 가담하고 있는 만큼 공급선과 유통망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 1등 당선작으로 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 컨소시엄의 라이징 윙스가 선정됐습니다. 라이징 윙스는 사람들이 입출국을 위해 차를 타고 내리는 곳과 여객터미널 내부, 비행기와 연결되는 탑승구의 형태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H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토부는 당선작에 대해 지붕 구조체의 상징성과 유연한 내부 공간 구성이 특징이라며 절토 규모를 축소하는 등 공사비 절감 방안을 제시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박 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낙동강 유역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센터 미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의 현안 사업을 집중해서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최 부총리와의 면담 이후 기재부 예산실 전 부서를 돌며 부산시가 추진 중인 국비 사업들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부산 강서구 생곡동의 한 교차로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도의 맨홀 부근에서 도시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은 정확한 누출 경위와 지점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4시 1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14살 A군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A군의 집에서는 다른 학교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분석 등을 거쳐 메모에 거론된 학생들과의 관계와 학교 폭력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지역 의료 제조 집적지인 금정구 서동에 의류제조 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설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지역 소공인의 성장 단계에 맞춰 교육과 컨설팅, 판로 개척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산에서는 앞서 범일 의류 제조 지원센터와 범천 가죽 가방 신발센터, 범천 귀금속센터 등 3곳의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가 설치됐습니다. 부산 사하구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까지 포함한 남녀 만남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결혼으로 이어질 경우 축하금과 전세 보증금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하구는 지난주 구의회에서 올해 10월 예정된 미혼 남녀 만남의 날 행사 예산안이 심의 의결돼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내년부터는 예산 규모를 대폭 늘려 외국인으로 대상을 넓히고 커플 성사 시 상견례 비용과 결혼 축하금, 주거 비용까지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인근에 추모시설과 숙박공간을 갖춘 시설인 유엔 글로벌 평화센터를 짓는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참전용사 가족 등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을 비롯해 도서관, 체험실을 갖춘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관련 용역을 마무리하고 오는 2027년 착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시는 유엔공원과 유엔평화기념관, 부산박물관 등 기존 시설물과 연계해 센터 일대를 세계적 평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산 지역 모 건설업체 사주 일가가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탈세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해당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양산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3부는 양산시 공무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가 해당 건설업체로부터 아파트 인허가 관련 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부산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낮 최고기온은 27도로 오늘과 비슷해 덥고 습하겠습니다. 부산은 오는 목요일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계속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23도, 습도는 85%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차유진,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김정현이었습니다.